60세 시아버지가 마비된 며느리를 목욕시켜주다라는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마을 끝에 대나무 숲 너머로 햇살이 점점 사라져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절구와 방앗간으로 밥을 젓는 소리,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들을 집으로 부르는 여자들의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논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메이는 저녁 식사 후 청소를 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탐 씨는 오래된 대나무 의자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메이는 항상 그 곁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걱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탐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그의 눈은 예전처럼 예리하지 않으며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추워요. 메이가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흐린 눈은 여전히 멀리 있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바람은 전혀 차갑지 않아요. 평생 밖에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는 낄낄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메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뼈만 남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런데 요즘 아빠가 기침을 많이 하셔요. 밤에 자면 숨이 거칠어지시더라고요. 시력도 예전처럼 좋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돼요. 그녀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탐 씨는 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걱정 마세요, 노인 여러분. 건강이 쇠퇴하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병일 뿐이고 저는 아직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메이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집안을 돌아다닐 때 숨을 헐떡이는 모습과 일어설 때나 앉을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었을 때 메이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뛰어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녀는 깜빡이는 석유 램프 아래에서 탐 씨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메이는 당황하여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탐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고통을 참으려고 애쓰며 마치 그녀를 쫓아내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아빠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하실 뿐이에요.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알아? 메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렇게 계속 병을 숨기는 건 싫어. 병원에 데려가 줄게. 하지만 탐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많이 들잖아, 얘야.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든데 더 이상 내 어깨에 짐을 지우지 마. 메이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그의 마른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당신께 빚진 게 있는데 갚을 수 없겠어요? 제가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담 선생은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어.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로는 그의 수척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메이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일 너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을 찾을게. 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소녀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이는 탐 씨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잠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약했을 때 그가 그녀를 등에 업고 다니던 시절, 그가 밤새도록 그녀의 발을 마사지해주던 시절, 그리고 비 오는 날에 모자를 쓰고 시장에 가서 그녀를 위해 끓일 약을 사오던 시절을 기억했다. 이제 그가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는 그를 혼자 밖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밤바람이 여전히 대나무 사이로 휘파람을 불었지만 메이의 마음속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탐 씨가 중병에 걸린 이후로 메이의 삶은 거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남편, 자식들이 있지만 그녀를 부양하기 위해 늙음을 감수한 시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침이 되어 현관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 메이는 잠에서 깨어 탐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조심스럽게 끓이고 야채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생선은 그가 쉽게 삼킬 수 있도록 의엽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가져올 때마다 다정하게 아빠,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방금 만들었는데 아직 따뜻해요. 라고 외쳤다. 탐 씨는 전날 밤의 기침으로 인해 눈이 움푹 들어간 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메이를 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가득 차 있었다. 메이,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마.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아무리 먹어도 회복 못할 거야. 메이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아빠는 저에게 죽을 한 숟갈씩 먹이시면서 알약을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저를 걱정하셨잖아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탐 씨는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돌봐야 할 가족과 남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여기서 지내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 마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렸어. 아빠는 망설임 없이 널 돌봐줬으니 이제 너도 똑같이 해야 해. 메이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죽을 한 스푼 떠서 입에 가져가서 살짝 입김을 불어넣은 다음 그것을 그의 앞으로 가져왔다. 아빠, 이 죽을 드세요. 제가 진심으로 만든 죽이에요. 탐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지만 곧 순종적으로 입을 열었다. 죽 한 숟갈 한 숟갈이 따뜻하면서도 질식할 듯한 기분으로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날 오후 메이가 세탁을 하고 있을 때 이웃집 하이 부인이 들러서 그녀가 탐 씨의 낡은 아오자이를 부지런히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탐 씨를 돌볼 생각이세요? 메이는 멈춰서서 약간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하이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이 부인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황 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당신의 남편이고 저기 있는 당신의 가족인데 그들이 당신이 영원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메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렇죠. 그녀도 그것에 대해 생각했었죠. 그녀의 남편 호황은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불만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황이 찾아왔을 때 그는 메이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메이,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너에게는 아직 내 집이 있고 나와 어린아이도 있잖아. 우리 집은 부족한 게 없어. 사람들이 험담할까봐 걱정돼. 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셔츠를 꽉 쥐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황은 한숨을 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알아요.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요. 이번 달에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거울을 보셨나요? 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섰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탐 씨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메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중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달려나가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려고 달려갔지만 그는 너무 약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뿐이에요. 한때 강했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메이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혔지만 그녀가 그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갑자기 고이고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났다. 메이,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메이는 깜짝 놀라 재빨리 그의 마른 손을 잡고 고개를 계속 저었다. 아빠, 그런 말 마세요. 아빠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름이 숨 막히게 하고 그녀의 손은 더욱 꽉 쥐어졌다.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행복은 내가 너를 돌볼 수 있을 때에만 완전해질 거야. 전에 네가 내게 가르쳐 준 거 기억나? 탐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추억이 가득했다. 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으면 평생 갚아야 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나는 결코 잊지 않아. 그의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이 꼬마. 메이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 탐씨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메이는 그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든 남편이 그녀를 비난하든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때 그녀를 돌보는데 온 마음을 바쳤던 아버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메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는 무엇이든 화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담 선생이 며느리 메이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메이가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금 떠돌며 많은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노인은 예전에는 며느리를 돌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돌보다니 참 이상하군. 땅 때문인가 보다. 땅값이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걔가 그렇게까지 배려할 리가 없지. 좀 이상해. 자기 가족은 있고 남편 가족에게 매달릴 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에 메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그녀의 평화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탐씨를 위해 죽을 끓일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 마을에서 다른 여성들과 자주 어울리던 호아 부인이 바로 그녀 앞에 서서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메이, 진지하게 묻는 거야. 내 남편은 어디 있는데 이 늙은이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메이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분노를 참으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남편은 자기 직업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보러 왔어요. 호아 부인은 투덜거렸다. 아버지를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사람들은 말해요. 그냥 두세요. 구름이 걷히며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살아주지 않아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봐, 내 말이 요점을 정확히 짚었나? 호아 부인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메이는 손을 꽉 쥐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고 그녀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것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호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황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친척들은 그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황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인 한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인의 얼굴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 메이를 집에 데려가야 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 땅을 원한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황은 깜짝 놀라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메이는 아빠를 위해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부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알아요?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면서 메이가 탐씨한테 매달리느라 남편과 아이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황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있는 거야? 메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하지만 메이를 영원히 그곳에 남겨둘 순 없어. 한 부인은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그녀의 남편이니까 발언권을 가져야 해요. 가족과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황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메이에 대해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잔인한 소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는 도착하자마자 탐 씨에게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갈씩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그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하고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메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메이는 돌아서서 호황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너는 집에 가. 메이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거의 죽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요? 소문 때문에요? 황은 손을 꽉 쥐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메이는 슬픔에 젖은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너는 믿지 않지만 내 어머니는 믿고 마을 사람들도 믿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런 압박을 견뎌낼 순 없잖아. 메이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맞아요. 저도 압박감을 느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끼세요. 아버지는 중병이셔서 매일 그런 심한 말을 들어야 하세요. 어떻게 그냥 떠날 수 있겠어요? 황은 숨이 막혔다. 메이는 약간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옛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제가 과부라고 비웃었을 때 저를 보호해 주신 분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온갖 소문을 무시하시고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저는 소문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까? 그녀는 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여전히 인간일 자격이 있을까? 황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메이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황은 심호흡을 했다. 한참 후에 그는 갈등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아빠가 나아지면 나랑 같이 집에 와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해. 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 작은 집에서 탐 씨는 여전히 거기에 누워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눈이 살짝 감겼고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메이가 자신에 대해 진짜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둘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에 수탉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탐 씨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한 줌의 물 시금치를 씻어서 잘게 썰어서 난로 위에 끓고 있는 죽 냄비에 넣었다. 연기가 은은한 향기를 품고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가 죽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탐 선생님이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당황하여 달려가 죽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호흡은 약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뭐라도 말해. 메이는 마른 팔을 흔들었지만 그는 단지 눈만 떴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메이, 아빠가 더 이상 일어서실 수 없어요. 탐 씨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약했다. 메이는 몸을 떨며 눈물이 고였고 가슴이 아팠다. 안 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빠, 힘내. 나는 그를 일으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며 다시 넘어질 것처럼 느껴졌다. 아빠,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어서요. 메이는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는 졸린 눈으로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메이, 너무 피곤해. 어쩌면 이제 거의 시간이야. 아빠, 그런 말 마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메이는 벌떡 일어나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 의사를 찾았다. 1시간 후 마을의 노의사인 램 박사가 그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혈압을 측정하고 심박수를 확인한 후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메이는 침대 옆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제 아버지는 어떠세요? 램 박사는 청진기를 내려놓고 걱정 어린 눈으로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메이. 노인분은 심각한 심부전이 있으셔서 심장이 너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이는 깜짝 놀라 침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발밑에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아빠는 아직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걷고 있는데. 램 박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병세가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메이는 목이 메어 그럼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녀를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늘리는 데만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의사가 떠난 후 메이는 탐 씨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마른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들으셨어요? 아버지는 휴식을 취해야 하고 더 이상 걸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많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메이, 아마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메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아직 갚지 못했어요. 탐 씨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그녀의 손에 손을 얹었다. 클라우드, 망설이지 마.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많은 삶이 펼쳐질 거야. 당신의 삶을 죽어가는 노인을 중심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요,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아빠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이 아닌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많은 고통을 겪을 거예요. 알겠어요? 메이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너는 한때 나를 위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희생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탐 선생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꼬리가 갑자기 젖었다. 이 어린 소녀, 너는 정말 내 엄마와 같구나. 메이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생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그녀를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 탐 씨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한때 나만큼 강하셨지만 결국 운명을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메이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게요. 한밤중에 메이는 그의 침대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깨어났다. 아버지 탐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찡그려져 있었으며 호흡은 약했다. 메이는 당황하여 재빨리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빠, 일어나세요.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어요. 메이는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세게 흔들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눈물을 터뜨릴 수도 있다. 아니, 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넌 살아야 해. 넌 나와 함께 있어야 해. 탐 씨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메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착해요. 아빠는 너무 피곤해요. 메이는 눈물을 흘렸고 그녀는 아빠를 껴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아팠어요. 밖에서는 밤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왔고 두려움이 메이를 감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인생에서 두 번째 아버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깅 소리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메이는 탐 씨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고 따뜻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호흡은 빨라졌고 모든 움직임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오토바이의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우드, 이리 와! 왕. 그녀는 머리를 들어 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키가 컸지만 얼굴은 생각으로 무거워 보였다.
그의 뒤에는 시어머니인 한 부인과 두 명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통해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부인은 솔직하게 말했다. 메이, 이제 끝내야 해. 네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잖아. 구름이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가야 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해. 이렇게 전 남편 집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없잖아. 메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요. 제가 지금 나가면 아빠는 어떻게 돼요? 한 부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부채를 손에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시아버지가 아픈 건 당신뿐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을 돌보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황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생각해왔다. 그는 메이가 얼마나 결심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런 수군거림을 영원히 참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메이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메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요.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자신과 아이를 돌본 지 얼마나 됐나요? 클라우드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수 없어. 황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여론이 널 죽이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가문이 욕심이 많다고 하잖아. 이제 그만해, 메이. 메이는 씁쓸하게 웃었고 그녀의 눈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을 믿나요? 아니면 나를 믿나요? 황은 깜짝 놀라 목이 막혔다. 메이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를 키워준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황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네가 그를 버렸어? 그렇게 한다면 네가 여전히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나?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황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는 건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아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한 부인은 즉시 입을 열었다. 호황, 너무 마음 약하게 굴지 마. 메이가 돌아오지 않으려면 네가 강제로 돌아오게 해. 그녀는 메이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단다. 그 문장은 마치 메이의 가슴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엄마,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부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집에 와줬으면 좋겠어. 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살짝 몸을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분명했다. 남편에게 돌아가세요. 구름이 갑자기 변했고 그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그 미소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을 믿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요. 메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마른 손을 잡고 흐느끼며 울었다. 아빠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도 아빠를 버릴 수 없어요.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탐 씨는 메이를 바라보더니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호황에게로 돌아섰다. 황,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황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는 메이를 사랑하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여론에 의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부인은 선풍기를 손에 세게 쳤다. 안 돼. 내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는 걸 둘 순 없어. 황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더 이상 메이를 강요하지 않을게요. 한 부인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메이를 믿어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메이가 남기로 마음먹는다면 강제로 떠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부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황, 미친 거야?
만약 그녀가 네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황은 돌아서서 메이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단호했다. 사람들은 뭐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 아내니까 믿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는 한 그런 험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메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사합니다. 탐 씨는 그 부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빛냈다. 한 부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돌아서서 한 문장을 남기고 떠났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지만 나중에 경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탓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 그녀의 모습이 점점 밤속으로 사라졌다. 메이는 호황을 바라보고 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론이 어떻든 탐 씨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 바람이 현관 밖의 나무들 사이로 휘몰아치며 작은 집 구석구석에 추위를 불어넣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서 깜빡이는 석유 램프가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메이는 탐 씨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른 손이 그녀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긴 밤이 지날 때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침묵이 깨졌습니다. 메이는 깜짝 놀라 몸을 굽혀 탐 선생님이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그의 몸은 떨렸다. 아빠, 왜 그래요? 탐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입은 열렸지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메이는 당황하여 즉시 뛰쳐나와 소리쳤다. 호황, 호황, 아빠를 구해. 황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그는 탐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이, 지금 차를 불러서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가. 메이는 떨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손으로 전화번호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의료소인가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고 계세요. 오토바이는 밤 공기를 가르며 인적 없는 거리를 질주했다. 메이는 뒤에 앉아 탐 씨를 꽉 껴안았다. 그의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어서요. 거의 다 왔어요. 탐 씨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고 눈빛만은 여전히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은 그를 재빨리 응급실로 밀어 넣었다. 메이와 호황은 밖에 서서 가슴이 뜨거웠다. 거의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왔다. 가족 여러분, 환자분의 친척은 누구십니까? 메이와 호황이 달려왔다. 선생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동정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부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문장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메이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고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구름이 숨 막히고 숨 쉬는 것조차 가슴에 갇힌 듯했다. 황은 그녀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안 돼. 1시간 후 메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눈을 살짝 뜨고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메이는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 말이 들리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창백한 눈꺼풀은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메이는 흐느끼며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아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탐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메이의 머리에 얹었다. 울지 마. 난 아직 여기 있어. 메이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는 꼭 낫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볼게.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탐씨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고 그의 눈은 온화하고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클라우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뼈대만 남은 손 위로 떨어졌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면 돼요. 황은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붉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탐씨는 황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호황, 메이를 잘 돌봐야 해. 그녀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 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들어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잠깐 나가세요. 메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빠, 좀 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탐씨는 눈을 살짝 감았지만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그가 놓으면 그녀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구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이 방을 잠깐이라도 떠나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더 이상 거기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황은 메이를 끌어내어 껴안았다. 메이, 너는 강해야 해. 아빠는 네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메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하지만 저는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황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깊고 따뜻한 목소리를 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정말 때가 되면 아버지를 편히 보내주세요. 클라우드가 울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병실에서 탐씨는 눈을 살짝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이제 때가 되었을 것이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탐씨가 누워있는 작은 방 안으로 비쳤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가벼운 실크띠와 같았고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 찬 늙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눈이 어두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에요. 자신이 떠나서 돌아오면 그가 더 이상 거기에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현관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든다. 하지만 메이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탐씨는 살짝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메이, 아직 여기 있니?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여기에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탐씨는 부드럽지만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멍청해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밤새 깨어있을 필요 없어. 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빠, 그런 말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냥 많이 쉬고 약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탐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은 평온함으로 빛났다. 5월, 제 몸이 알아요. 이제 떠나려고 해요. 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탐씨는 한숨을 쉬며 그의 눈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하니까요. 저는 그저 조금 앞서 나갈 뿐이에요. 메이는 그의 팔을 껴안았고 그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저는 잃고 싶지 않아요.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문 밖에는 황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그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의사는 방에 들어와 잠시 진찰한 뒤 메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를 편히 보내주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온 몸이 떨렸다. 탐씨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바보 같은 소녀야, 울음을 그쳐라. 메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아주 온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었다. 아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더니 멈췄습니다. 메이는 깜짝 놀라 얼어붙은 듯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다. 아빠. 그녀는 그를 세게 흔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황은 달려들어 그녀를 팔에 끌어안았지만 그녀는 몸부림치며 탐 씨를 계속 흔들었다. 아빠, 말해보세요. 눈을 뜨세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탐 씨는 정말로 떠났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달려갔고 모두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집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부인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이가 남는 것에 반대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떠났나요? 황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한 부인은 한숨을 쉬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전에는 수군거리고 추측하곤 했지만 이제는 한 신사의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메이는 여전히 탐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탐 씨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이웃인 하이 부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메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는 평화롭게 떠났어요. 메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영원히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이 부인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냈어요. 만약 그가 신이었다면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장례식은 우울한 어느 날 아침에 치러졌습니다. 메이는 하얀 상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보다 많이 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뚜렷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탐 씨를 그의 마지막 안식처로 보냈습니다. 관이 천천히 무덤 속으로 내려오자 메이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황은 그녀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면 돼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메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섰고 그녀의 눈물은 다시 고였다. 위쪽에서는 첫 번째 흙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실어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메이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빠가 잠깐 먼저 갈게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하늘이 맑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작은 집은 이제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점차 흩어졌고 메이의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탐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얇은 담요는 여전히 침대 위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그가 늘 마시던 차 한 잔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거기 누워있던 사람, 매일 아침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메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베개를 만지자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가슴의 고통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갑자기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것을 집어들었고 익숙한 필체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구름. 처음 세 단어만 읽어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앞에 있는 글자들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계속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메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하지만 울지 마. 난 충분히 오래 살았고 평화롭게 떠날 테니까. 과거에 널 돌본 것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내 딸처럼 널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 이제 넌 내게 보답을 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험담에 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생은 짧으니까 지금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호황은 좋은 남편이야. 그것은 아버지를 돌볼 것이다. 그냥 놔두세요. 고통을 속에만 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아가 당신이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세요.
아빠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다음 생이 온다면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안녕, 내 어린 소녀야. 메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고 떨리는 입술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아빠.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젖어들었다. 황은 문 밖에 서서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구름은 돌아서지 않고 단지 편지를 더욱 꽉 쥐어탭을 뿐이었다. 있잖아, 그가 날 떠나려고 할 때도 그는 오직 나만 생각했어. 단 한 번도 날 탓한 적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황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빠는 널 사랑하셔.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하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 바라시거든. 클라우드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껴안듯 편지를 껴안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나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황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알아요. 아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강해져야 해요. 계속 고통에 시달리면 아빠도 편히 쉴 수 없을 거예요. 메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못해요, 못해요. 황은 그녀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단호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봐. 네가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셔. 네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시거든. 메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내가 여기 있을게. 내 아빠 대신 너를 돌봐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처럼 차가워진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메이는 호황을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마. 아빠처럼 되지 마. 황은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키스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음 날 해가 높이 떴을 때 메이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다. 그녀는 짙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빠,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답처럼 바람이 처마 사이로 불어왔다. 그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이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고통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탐씨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현관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는 그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를 온화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메이, 인생은 정말 짧아.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야. 그 말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곁에 없이 추운 날씨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메이는 할아버지의 제단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속삭였다. 아버지, 뭔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지지해 주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황은 그녀의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메이, 뭘 할 거야?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으로 빛났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열고 싶어요. 황은 깜짝 놀랐다. 노인센터? 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네, 저는 다른 누구도 제 아버지처럼 외로워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해요. 메이는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반대하지 않아요? 왜 반대해야 합니까? 황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게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너와 함께 할게. 구름이 숨 막히게 하고 그녀의 가슴은 힘을 얻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결심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수근거리는 호아 부인이 메이 집 앞에 서서 혀를 찼어요. 메이, 정말 할 거야?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센터를 열 거야? 메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의존적인 게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는 거야. 호아 부인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요? 고생을 더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나요? 세상의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가 있으니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메이는 손을 꽉 쥐었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뿐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로운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친척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호아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입을 삐죽 내밀고 손을 흔들어 물리쳤다. 그런 소문에도 메이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와 호황은 점차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따만 노인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메이는 이 이름을 정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탐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는 이곳에 오는 모든 노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개장일에 마을 사람들이 대거 찾아왔습니다.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노숙 노인들이 사랑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큰 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2명의 가까운 이웃인 하이 부인은 메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꼬마야, 정말 착하구나. 내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메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센터에 처음 들어온 노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와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를 보자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메이는 중앙 안뜰 앞에 서서 안에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황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클라우드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만약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곳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황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메이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번쩍였다. 여기에 남기로 한 걸 후회하세요? 떠나서 다른 삶을 살 기회가 있었나요? 황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어. 여기 너와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메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호황.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는 아버지께 당신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했고 평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름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밤하늘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탐 씨도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딸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메이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을 하루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메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노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희미해진 나무 문을 지나 메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가 매일 아침 앉아서 차를 마시던 오래된 대나무 테이블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힘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다음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끓였습니다. 마치 이 조용한 공간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매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차의 향은 부드럽고 친숙합니다. 그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부어 그가 늘 앉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저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생각과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시골의 친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모든 것이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빠에게 차를 끓여주고 아빠 옆에 앉아 끝없는 인생 이야기를 듣는 어린 소녀입니다. 메이,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아. 쓴맛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싱거움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즐길 만큼의 인내심이 있느냐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 인생이 한 잔의 차라면 그 차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아빠예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 놓인 차잔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마당에 발소리가 울려 퍼지자 메이는 망상에서 깨어났다. 황이 들어왔는데 그의 팔에는 2살쯤 된 어린 소년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2개의 진주처럼 둥글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기가 찍찍거리며 작은 다리를 그녀 옆으로 뻗었다. 메이는 아들을 안아 올리려고 몸을 굽히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소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있는 차잔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왜 차를 마시지 않으세요, 메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니까요, 아들아. 황은 메이 옆에 서서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많이 그리워요?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살짝 붉어졌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기는 구석구석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잖아. 황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아빠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다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뿐이죠. 구름은 미소 지었지만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어린 잎사귀를 흔들었다. 메이는 멀리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황, 아버지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황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넌 극복했어.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외로운 노인들을 많이 도왔지. 아버지께서도 널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메이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아갈 수 있어요. 황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아, 내 증조부를 기억하니? 그 소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네, 엄마는 그가 아주 친절했고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구름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고 어머니도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차향이 담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메이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다. 아빠, 저 착하게 살 거예요. 약속해요. 그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밖의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고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탐씨는 미소를 지으며 어린 딸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3년이 지났지만 탐 선생님이 남기신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메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가 그녀 곁에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어린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수다를 떨었다. 마침내 행복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광활한 하늘 아래 가짜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 씨와 메이 씨의 이야기가 단순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변덕 속에서도 효도와 희생, 인간성을 깊이 있게 그려낸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려주느냐입니다. 탐 선생은 메이가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를 돌봐주었고 그가 메이를 필요로 할 때면 그녀는 수많은 잔혹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고귀한 가치,
즉 가족애가 담겨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음으로 맺어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혈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 씨와 메이 씨가 그런 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사회적 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은 잔인할 수 있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친절은 항상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입니다. 만약 메이가 험담을 두려워해서 탐 씨를 떠났다면 그녀는 아마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옳은 일을 선택했고 사랑을 통해 가혹한 편견을 극복했으며 결국 그녀의 진심이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 이야기가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랑과 감사의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인생은 원한을 품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걱정할 만큼 짧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것, 우리를 돌봐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가치를 느낀다면 저와 함께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릴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Soul Beauty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제가 들려드리는 각각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언젠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